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뭘 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데 그게 애초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미드를 보내, 무슨 영화로 하면 되네, 무슨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쉐도잉을 하면 되고 받아쓰기를 하면 되고 이런 방법론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받아쓰기 방법을 강의하면요 밑에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받아쓰기 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하지? 그거 좋은 건데. 근데 누가 미드 공부 방법을 얘기하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다, 이거 가기 전에 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잘만 돼 있다면 무엇을 하든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습득의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는 못 구했는데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 수능용으로 배우는 영어가 미국 아이들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랍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가 미국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불충분한 시간 투자는 아까 제가 8시간 8개월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는데 백골 바이크 타는데 8개월 필요하다고. 그 시간이 투자가 안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경험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조금 이따가 방법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 원어민 혹은 외국인이랑 영어로 소통한 시간이 많지 않으면요. 순발력이 떨어져서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저예요. 저는 영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어를 얼마나 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 강사의 삶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일반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하고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 강의를 하는 건요 정말 다른 일입니다. 제가 지금 16년 동안 매해 그 고민을 했어요.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을 그만둬야지 이제.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을 그만둬야지.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들어오는 분들의 영어가 잘하는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어가 언어로 하는 사람이 온 적도 있었어요. 한국어가 언어로 하는 사람이 왔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보니까 국적이 미국이에요. 3살 때 미국 갔답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와서 이런 사람에게 제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제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시범 보여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16년 했다고요, 제가. 강의한 것만. 그런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외국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아이 15살만큼의 순발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순발력은 없어요. 그 아이들보다 제가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순발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못하는 이유,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여기 계신 분, 주변에 영어 잘하는 분 있으신가요? 있군요. 그럼 영어 잘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둘 중 하나인데요. 살다 왔거나. 아주 어렸을 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생각을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산 사람들을 꼽습니다. 여기 산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될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한 6년? 조금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아이 꼬마는 얼마나 걸렸나요? 2주 걸렸죠. 이 사람 8개월 걸렸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학생인데 시켜보면 잘해요. 근데 영어 언제 했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하고 했대요. 이상해. 그럴 리가 없어.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면 꼬치꼬치 캐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어요. 에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외국에서 사는 것만큼 외국어를 배우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그러면? 외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온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에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 정도 된 아이들이었는데요. 2년 정도 해외 파견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지나가다 잠깐 인사했어요. 애기 엄마랑 아는 사이였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2년 있다 왔어요. 근데 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아줌마가 저기서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사람이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구야 저 아저씨 영어 엄청 잘하는 아저씨야, 영어로 해봐 이러는 거예요. 되게 뻘쭘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가기 전에 선행학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마디 저한테 건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잠깐 동안 고민됐습니다. 우리 아이 데리고 나가야 되나. 2년 지내고 왔는데 발음이 달라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30살의 어학연수 1년 어떨 것 같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릴 때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초등학생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어릴 때 가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고요. 외국에 사는 것도 1, 2년, 2, 3년 갖고 안 됩니다. 외국에서 대학 나와도 영어가 유창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썼는데 제 마지막에 그 외국 안 나가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쓸데없는 얘기고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는 제시하는 게 뭐냐면 벤치마킹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것은요,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아시는 분 있나요?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는데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제가 통역대학원 갔더니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흔치 않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경험들하고 제가 한 경험들하고 처음에는 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공유를 하게 돼요. 들어보면요, 큰 틀이 똑같아요. 큰 틀. 중간은 다릅니다. 저는 받아쓰기를 하루에 막 18시간씩 12개월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받아쓰기 안 하고 쉐도잉을 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라는 방법을 택했대요. 어떤 분들은 미드를 수도 없이 봤답니다.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영어가 늘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저와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목표 가는 방향은 똑같았더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해놓고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대학교 후배예요. 3년 후배인데 이 친구의 누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5년 됐는 것 같아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갔을 때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어린아이였고 또 한 아이는 3, 4학년 정도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큰 애는 지금 중학생 정도 됐겠죠. 근데 그 3, 4학년 됐던 아이로부터 아이가 있었던 일을 엄마가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간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학교에 갔어요. 긴장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영어 안 배우고 간 애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 들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저 옆에 앉을 때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Can I go to the bathroom, please? 선생님 이름 얘기고 Miss Anderson, can I go to the bathroom, pleas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기는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들렸겠죠? Can I go to the bathroom, please? 이렇게 안 들렸겠죠? 그런데 얘가 그거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 며칠이 지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나름대로 비슷하게 할게요. Miss Anderson, yes. Bathroom, please. Bathroom, please. 이랬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대요.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 자랑하더래요. 나 오늘 영어 했다고. 영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걔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럼 걔가 한 문장 따라했죠. 얘가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걔는 그때 알파벳도 헷갈리는 아이였어요. 지금 몇 년, 4년, 5년 지났는데요. 유창하게 합니다. 집에 오면 영어로 한대요. 얘가 영어 어떻게 배운 거예요? 거기 살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고 저때 저렇게 하면 나도 통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5년 살면은 접하게 돼서 배우게 된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어른보다 많았겠죠. 그럼 이 아이가 5년 동안 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속도도 빨랐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리는 벤치마킹, 교포들의 성공 사례, 그 방법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엔 시뮬레이션입니다.
공부 재료 구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can I go to bathroom이라고 했었죠. can I go to bathroom 구해야 됩니다. can I go to bathroom 구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해놓은 거를 가져다가 그걸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처럼 자료가 넘쳐나는 때가 없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받아쓰기를 뭘로 했냐면요. 영어 잡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근데 월간지에 기껏해야 나와 있는 잡지의 내용이 뭐밖에 없었냐면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로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어요. 그 중간중간에 영화 일부 클립 조금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받아쓰기부터 했어요. 뉴스 받아쓰기.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영어 못하는 친구가 뉴스 받아쓰기부터 했으니 들리는 게 거의 없었어요. 공부 재료 구합니다. 이따가 재료 구할 때 어떤 재료를 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아이가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파악했죠? 수업 시간에 애가 bathroom 하고 나갔다 오는 걸 보고 머리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제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나도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그 말을 떠올려서 했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저게 무슨 말일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 이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미드도 좋은 자료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구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막 들으려고 했어요. 받아쓰기를 하던, 반복 청취를 하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분량을 한 1분 정도 분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5번, 6번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그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안 들리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받아쓰기라는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안 들리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받아쓰기 안 하면요. 거기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요. 나중에 대본 확인하면 아! 이건 알았는데 이렇게 돼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해라고 했는데요.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강의를 활용하신다면은 이해 부분하고 공부 재료 구하기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편한 것 뿐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어차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가 없으면 또 힘들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높게 되면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해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bathroom 했는데 제가 뭔 말 하는지 몰랐으면 얘가 못 떠올렸을 겁니다. 이해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내용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리하기인데요. 또 정리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리는 이원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했던 것이고 지금 제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화라는 말씀은 단어 정리하고 문장 정리를 이원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단어 정리를 했는데 왜 단어 정리를 했을까요, 제가? 사전 찾아보고 한국어랑 묶어가지고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분명히 나왔던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공부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나왔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시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번 나온 건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미국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Can I go to bathroom을 얘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이후로. 많이 들었겠죠? 결국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나왔던 말들이 또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오늘 나온 말이 내일 모레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복습하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영어에 대한 숙달도가 떨어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봤어요. 오늘 나온 처음 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나올 확률. 오늘 1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한 5년 뒤에 나옵니다. 이거 기억날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하겠다는 하루 6문장 하라 무슨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열심히 가고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작 5년 10년 지났는데 이 사람의 영어 능력 변화는 없어요. 왜? 다 까먹으니까. 정리를 통하지 않으면요.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추천하는 겁니다. 단어 정리 방법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장 정리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문장 정리를 따로 하기로 했냐면요. 말하다 보니까 순발력은 문장과 문장을 구성하는 구에 있다는 걸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구성하는 구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통째로 써먹을 때 많은 경우가 있고요.
떠올리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많고, 긴 문장은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험상.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절대 친구들한테 술 안 사고 밥 안 사는 친구가 어느 날 5명한테 막 2차까지 다 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약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미국인이에요. 너 약 먹었냐? 영어로 떠오르는 표현 있나요? 너 약 먹었냐? 설마 Did you take some medicine 떠오르시는 건 아니겠죠? 너 약 먹었냐? 뭐라고 하실 건가요? 분명 그건 아닐 거고.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원어민에게 이 상황을 주면 바로 떠올릴 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면 책 드리겠습니다. What's got into you? 어디서 나왔나요? 네, 좋습니다. 네, What's got into you? 딱 좋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What's got into you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네 머릿속에 들어갔니? 근데 악먹어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떠올리실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말을 비슷한 상황에서 본 적이 있고 기억이 났다는 뜻이에요. 나라면 이거 절대 못 쓸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총알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순발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한국인들 영어 할 때 그런 식으로 영어 하지 않나요? In 1999, when I went to US, the US, I met.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영어 머릿속에 만들고 있는 거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콩글리시예요. 근데 정말 영어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부르르 다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The year was 1999 when I actually had a chance to go visit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And there I met my wife. 이렇게 얘기하지? In 1999, when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 눈의 위치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발력이 이런 구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외워놓고 그 안에 있는 구들을 내가 같이 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장 정리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걸 하십시오.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복습하기인데요. 이 복습 안 하면 또 까먹습니다.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간 배웠던 걸 갖다가 다시 받아쓰기도 다 치워놓고 소리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었을 때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전치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들린다고 한다면 그럼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다른 식으로 그렸는데 여기까지가 요 5단계가 뭐냐면 인풋 과정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경험입니다. 미국 갈 수 없잖아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미국인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영어로 매일 글을 써보고 내가 영어로 매일 말해보고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내가 그 많은 걸 가졌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